얼마 전에 트럼프가 어떤 문제의 발언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최소한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그를 해임하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시켰어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릴 때 트럼프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적인 발언을 했는데, 연준이라고 하면 이제 FRB죠. FRB. 그래서 연준이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죠. 금리도 결정하고.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해서 연준과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뭐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일진과 대립각을 세워온 트럼프. 그래서 지난 2018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임명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금리를 인상하거나 충분히 인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월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자 파월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미국의 더 큰 적이라면서 트럼프가 공격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준이 왜 일진일까요? 미국 대통령 후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진 이유가 뭘까요? 먼저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실질적인 세계의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미국을 지배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준이죠. 연준은 달러 발권과 금리 등 미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그게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연준은 또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이분들이 있죠. 이 국제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이제 금융이나 경제, 군사, 언론, 미디어 등 전 세계를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연준의 역사학자인 마크 스핀델,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준 의장에게 비둘기파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던 대통령들은 모두 끔찍한 역사를 겪었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말은 곧 누군가의 대통령들이 이제 연준에 하는 일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중의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 말고 말 그대로 끔찍하게 죽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끔찍한 역사를 겪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연준에 뭐 대항하거나 연준이 하고 있는 일을 뭐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아니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뺏어 올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이제 링컨이죠. 에이브람 링컨. 링컨이 이제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군수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리려고 했어요. 은행에서. 근데 은행에서 이제 원체 높은 이자를 이제 부르니까 돈을 못 빌렸죠. 그래서 그린백이라고 하는 그 화폐를 이제 찍어내게 되죠. 그 화폐를 찍으면서 이제 돈이 돌면서 이제 군수물자를 보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런 요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그린백의 유통량을 늘리려고 했어요. 그린백 유통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 이제 시기에 암살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존 F 케네디죠. 케네디도 암살을 당했는데 그 암살 당할 무렵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부의 주도로 그린백을 발행하려다가 암살을 또 당했어요.
그림표는 그냥 뭐 달러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RB가 돈을 찍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 재무부 자체적으로 돈을 찍자 해서 또 우문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다 아시죠?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의 이게 이제 호화 유람선이었죠. 호화 여객선이어서 부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냐면 이 무렵에 이제 연방 준비 제도를 설립하려고 했었어요. 그 이제 세력들이. 근데 그거에 이제 반대하던 사람들이 여기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된 거죠. 침몰을 하면서 그 금융계 인사들도 함께 이렇게 수장이 된 거죠. 그리고 1년 있다가 FRB가 설립이 됩니다. 참 시기가 이 세 사건 모두 좀 오묘하죠. 묘한 시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전부 연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하려고 했던 일에 어떤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연준이 죽였다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피습을 당했죠. 총격으로 피습을 당해서 다행히 이제 귀를 스쳤죠. 귀를 스쳐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게 이제 7월 1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세연설 도중에 불의의 총격을 당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종의 경고 사격이 아닌가 싶어요. 목숨은 살려주겠다. 대신 까불지 마라. 이런 경고 사격성이 아닌가, 경고성 사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 좀 앞서다가 후보가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면서 해리스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제 형국인데 후보가 바뀌는데도 아마 연준의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해리스 관련주나 찾아보자.